11월이면 늦가을인데 오늘 덥다고 느낀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낮에 반소매 차림으로 바깥을 돌아다녀도 문제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기상관측사상 역대 가장 더운 11월을 보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공기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변덕스러운 늦가을 날씨 원인과 전망을 김동혁 기상과학 전문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12월이면 단풍도 지고 초겨울 날씨도 조금씩 나타나야 하는데 오늘 일부 날씨가 30도면 이거 여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30도를 기록한 지역들이 주로 이제 동쪽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강릉 지역이라든지 또는 경남 김해 지역에서 이제 낮 기온이 30도까지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지역도 25.9도, 그래서 초여름에 나타날 날씨가 나타나게 됐고요. 남부 지방이나 동쪽 지방은 거의 30도에 육박할 정도로 낮 기온이 굉장히 좀 크게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25.9도는 12년 만에 이제 기록이 경신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1907년에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되게 됐는데요. 이때 이후로 지금 이 기상 관측 100년 이상 동안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더운 11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기온 역시도 18.9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거의 20도에 육박하는 아침 기온을 기록하면서 역시 낮 기온과 마찬가지로 이제 11월 우리가 이제 역대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아침 기온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남 김해는 낮 기온이 30.7도. 우리가 이제 한여름의 폭염 기준이 기온으로 보면 33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여름 폭염에 육박하는 그런 낮 기온이 나타나게 됐고요. 강릉 지역에서도 역시 29.1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이천이나 속초, 충주, 대전, 대구, 제주, 울산, 포항, 그래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운 11월이었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제주도가 100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였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더운 날씨를 보였단 말이죠. 이렇게 날씨가 좀 더운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남쪽, 특히 이제 남부 지방에서 기온이 좀 높았던 이유, 30도 가까이 올랐던 것은 역시 이제 남쪽, 우리 한반도 남쪽에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고기압성 순환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에서 따뜻한 남서풍이 이제 남쪽 지역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남부 지방은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맑은 날씨가 좀 나타나면서 낮 기온이 이제 특히 이제 햇볕을 받으면서 지면이 좀 많이 가열이 됐다. 그래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 정도 기온이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중부 지방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북쪽 지역에서 비구름대가 지나가면서 날이 좀 흐렸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좀 많이 낀 상태였고요. 그래서 어젯밤부터 해서 중부지방이 흐렸는데 이렇게 날이 좀 흐린 날에는 우리가 이제 지면이 낮에 가열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밤 사이에 이제 구름을 뚫고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지면의 어떤 열기가 밤 사이에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역이 오늘 아침에 역대 가장 더웠던 것도 역시 이제 구름이 열기를 좀 막아주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아침부터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낮에 이제 햇볕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지면 가열로 인해서 아침에 높았던 기온이 그대로 이제 낮 기온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강릉 지역이 거의 이제 29도를 넘어서면서 30도 가까이 올랐는데 이렇게 동쪽 지역 역시도 기온이 올랐던 것은 남쪽에서 남서풍이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공기가 더 뜨겁게 가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들어온 공기가 중부와 남부 내륙 지방을 지나서 산맥을 넘어서 동쪽 동해안 지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훨씬 더 뜨겁게 가열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부 지방이나 또는 동쪽 지방 그리고 남부 지방 각각 원인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다 작용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들에서 이상 고온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올 여름부터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구가 더 뜨거울 것이다. 그리고 이상 기온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이 엘니뇨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운 건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그 엘니뇨가 이제 사실 지난 여름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언급을 해드렸고,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라니냐 현상이라서 해수면 온도가 좀 낮은 현상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갑자기 이제 엘니뇨가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동해나 남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크게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니뇨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특히 엘니뇨가 최전성기를 맞이하는 것은 북반구에서의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수면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면은 뭐 가을보다는 겨울에 훨씬 더 이제 차가워지죠. 반면에 해수면은 천천히 가열이 되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가을철에 해수면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면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겨울철에 엘니뇨가 최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수면 온도가 높은 엘니뇨 시기에 우리나라 겨울철은 따뜻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12월, 1월, 2월 중에서는 특히 초겨울, 그래서 12월 달이 예년보다 좀 포근한 그런 겨울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남쪽에서 예년보다 뜨거운 수증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니까 11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한여름 날씨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남쪽에 어떤 해수면이 더 뜨거워진다면 겨울철도 역시 이제 예년보다 더 뜨거운 공기들이 들어오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포근한 그런 초겨울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가을하면 단풍도 있겠지만 파랗고 높은 하늘, 가을 하늘이 생각나는데 생각보다 미세먼지가 좀 있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졌어요. 공기질이 나빠진 지역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서쪽에서 강한 바람이 들어오고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상고온 현상을 어제와 오늘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바람이 이상고온 현상뿐만 아니라 어떤 가을철의 미세먼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서쪽에서 바람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서쪽에 위치한 중국이라든지 또는 중국 북부 지역들 또는 북쪽에 위치한 이 북한 지역에서의 공기질이 나빠진다면 이것이 이제 바람을 타고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와서 하루 이틀 정도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공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겠죠. 지금 중국 쪽에서의 공기질 상황이 매우 나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들이 우리 이상고온을 일으켰던 서풍이나 남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최근에 좀 유입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영동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의 오염물질들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왔고 실제로 오늘 오전에 뭐 일부 수도권이라든지 또는 이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좀 나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워낙에 바람이 강하고 국내적으로 그리고 이제 순환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면서 오늘 뭐 전국적으로 본다면 평균 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봄철 되면 황사 때문에 공기질이 걱정되고 겨울철 됐을 때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봄이나 겨울을 제외한 다른 계절 월에서도 이런 미세먼지가 안 좋은 적이 좀 있습니까? 예, 일단 공기질이 가장 좋은 계절을 꼽으면 당연히 여름이겠죠. 아무래도 바람도 좀 많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장마철도 있고요. 그래서 여름철은 공기질이 4계절 중에 이제 가장 좋고 그다음이 이제 가을철입니다. 9월 달과 10월 달은 특히 이제 공기질이 괜찮은 계절인데 네. 11월 달은 이제 초겨울로 우리가 넘어가기 직전인 달이죠. 그래서 11월 달부터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면 갑자기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그 시기가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12월 달의 미세먼지 농도,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고요. 1월 달 역시 2월 달 마찬가지로 높고 3월 달이 이제 우리 12달 중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적으로는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월 달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다가 5월 달, 그러니까 여름에 가까워지는 시기부터 해서 다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달도 역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람 방향만 맞다면 중국이라든지 또는 북한 쪽에서 오염물질들이 언제든 우리나라로 건너올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도 역시 이제 중국 쪽의 오염물질들이 일부 좀 넘어왔고 이 넘어온 미세먼지가 지금 최근처럼 바람이 강해서 순환이 잘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네. 우리나라 쪽에서 바람이 강하지 않고 정체를 하게 된다. 특히 이제 수일제 정체를 하게 된다면 중국 쪽의 고농도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머물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생한 스모그들도 역시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굉장히
굉장히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이야기인즉슨 중국의 공기질이 굉장히 현재 안 좋다라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나 안 좋은 상황인가요? 예, 지금 텐진 지역의 가시거리가 50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고 불과 이제 앞에 50m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가시거리가 굉장히 이제 악화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 공기질 악화 상황은 단순히 이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안개까지 결합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개와 미세먼지가 결합된 형태를 보통 이제 스모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고농도 스모그가 현재 많이 껴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베이징의 공기질 지수가 200에 거의 근접하면서 대기 오염 단계가 6단계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5단계 정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 단계 직전까지 달해 있고요. 경보, 미세먼지 경보도 뭐 베이징이라든지 인접한 텐진, 허베이 지역 등에 많이 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고속도로도 일부 좀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도 이제 가을철 접어들면서 미세먼지 상황이 좀씩 악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보면 이제 중국에서는 이 공기질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의지가 좀 꺾인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예, 코로나 시기에는 이 중국 쪽에서 공기질이 괜찮았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쪽에 뭐 바람이 아무리 맞아도 중국 쪽에서의 어떤 미세먼지 상황이 괜찮으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코로나 시기에는 공기질이 크게 이제 평년과 비교해서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다만 지금 올해부터 해서 이제 공기질 상황이 중국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다시 좀 높아지는 그런 통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경제 활동이 이제 다시 좀 시작이 됐고 이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사람의 활동도 많이 좀 늘어나게 됐고요. 교통량 역시도 크게 좀 증가를 하면서 미세먼지, 특히 이제 오염물질들이 다시 또 이제 공기 중으로 많이 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0월 달, 11월 달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난방을 좀 가동하기 때문에 이런 난방으로 인한 오염물질들 그리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쌓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미세먼지가 과거보다 좀 낮아졌다가 지금 올해 지금 10월 달까지의 평균인데요. 다시 높아지는 맨 마지막에 이제 그래프인데요. 다시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 올겨울에 아무래도 공기질이 악화할 것이다라는 관측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중국 쪽에서 공기질이 악화한다면 우리가 이제 올겨울이 좀 평년보다 따뜻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북쪽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물론 이제 겨울철이니까 있겠습니다만 서쪽이나 남서쪽에서 바람이 들어올 가능성도 겨울철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쪽에서의 오염물질들이 다량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고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대기가 안정화되면서 이제 공기가 빠르게 순환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국내에서 이제 많이 좀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넘어온 오염물질들이 우리나라에 수일째 정치하면서 특히 겨울철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기질이 악화하는 모습 올겨울에 좀 보일 가능성 높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이미 많은 오염물질이 중국 상공에 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겨울철에 아무래도 공기질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한 지역들에서의 어떤 공기 오염물질들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뭐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중국 쪽에서의 영향과 우리 국내의 영향을 나눠봤을 때 7대 3이나 6대 4 정도로 아무래도 중국 쪽의 오염물질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이 비율이 그만큼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한 중국의 공기질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겨울철의 어떤 공기질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장 지금 중국 쪽에서의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바람 방향도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해서 당분간은 좀 비가 좀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말 동안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뭐 중국 쪽에서의 오염물질이 당장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립
국립환경과학원도 다음 주 중반까지는 어떤 미세먼지 상황, 공기질 상황은 좋음에서 보통 단계,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쪽에서의 올겨울의 공기질 상황은 예년보다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겨울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 한 4월 봄철까지는 중국 쪽의 어떤 대기질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변덕스러운 늦가을 날씨에 대해서 김동혁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